강한 건 즉각적으로 그래도 반응적으로는 그래도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구토 증상. 이런 거는 일반인이 그래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나 괜찮아, 멍 때린 것 잠시 잠깐 그랬지만 나 괜찮아, 절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인간사가 꼬여버리고 정말 요 같은 강도의 말도 되게 심하게 듣기도 하고 일이 갑자기 꼬여버리고 돈은 돈대로 뭔가 묶여버리고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은 반드시 온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연신고 옥황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또 사람들이 워낙 이 무속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귀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지방령입니다. 이 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에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게 귀신이다 보니까 지방령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령이라는 건 무엇인가? 지방령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죠? 지방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살기, 자살기, 원혼기 막 이런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이러한 귀신들이 지방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혼기들이 특정 지정 장소에서 이 원한이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귀신들을 갖다가 지방령이라고 한다. 그럼 지방령 안에 수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령 안에 보면은 이런 수살기, 자살기, 원혼기 이러한 귀신들 중에 아주 원한이 독이 되어서 악이 되어서 요러한 귀신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안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확 막혀서 안 벗어나는 건지 못 벗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귀신들을 갖다가 지방령이라고 한다. 그럼 수살기랑 뭐 원혼기, 지방령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네요? 수살기하고 원혼기는 뭐 굳이 따지자 보면은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그 귀신이 달라지고 또 그 귀신이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귀신의 이름은 굳이 나누자면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귀신들이 특정 지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갖다가 지방령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걱정되는 게 내 주변에 지방령이 있는지가 걱정될 것 같아요. 주변에 지방령이 있을 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특징 혹시 있을까요? 자, 지방령이라는 건 우리 수살기 되게 무서운 거 알잖아. 그런데 지방령이라는 거는 그냥 딱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최고로 악밖에 안 남은 그냥 악에 바친 귀신이 지방령이다. 인정사정 없다. 그냥 최고까지 올라갔다 라고 보면 돼요. 지방령이라는 거. 근데 이 지방령이라는 건 우리가 특정 막 음산하고 막 이런 곳에 귀신들이 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방령은 우리가 편히 이렇게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지방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다가 뭐 산이 됐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약간 음산한 뭔가 굴다리라든가 다리 밑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습한 이렇게 근처에 산도 있고 물도 흐르는 습한 공간에 지방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공간에 지방령은 있다.
그럼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일반인들이 느낄 수도 있나요? 일반인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쉬운 지방령은 자연의 어느 공간에 꽈리를 틀고 있는 지방령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 것 같아. 어찌됐든 지방령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어느 특정한 지정 장소에서 그 한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지방령이라고 했다면, 자, 그 공간에 사람이 갔어. 예를 들어 폐가에 폐가도 다 지방령의 공간은 아닐 거 아니야. 폐가 중에서도 어느 이제 지정 장소에 지방령이 이렇게 탁 머물러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지. 여긴 내 땅이야, 뭐 이런 공간. 근데 거기를 어느 인간이 지나갔어. 그랬을 때, 따라왔을 때, 이 지방령은 용어로 따지면 이 사람한테 따라오진 않아. 묻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공간의 채취, 기운, 이것이 묻어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뭐냐면, 그냥 딱 알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멍하고, 순간 오싹하기도 하고, 순간 그 공간에서 나왔더니, 강한 건 즉각적으로 그래도 반응적으로는 그래도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구토 증상. 이런 거는 일반인이 그래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나 괜찮아, 멍 때린 것 잠시 잠깐 그랬지만 나 괜찮아, 절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인간사가 꼬여버리고 정말 요 같은 강도의 말도 되게 심하게 듣기도 하고 일이 갑자기 꼬여버리고 돈은 돈대로 뭔가가 묶여버리고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우리가 집 안에 지방령이 생겨날 수 있어요. 네. 집 안에 지방령이 나타났다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건 정말 웬만한 무당들이 찾기 힘들고요. 정말 큰 곳을 해도 엄청나게 작도 타고 막 이런저런 곳 저런저런 곳 해도요, 어느 진짜 웬만한 집 가면은 결국에는 무슨 곳이 나오냐? 내린 곳이 나와요. 지방령이 이 집안에 있다. 이거는 100%야. 내린 곳으로 마지막은 내린 곳으로 딱 결판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집안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뭐 자연 속에서 어느 폐가에서 지방령을 이렇게 만났거나 내가 묻어졌던 그 상황도 어쨌든 그 지방령도 누군가의 자손이었고 조상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남의 이 조상은 우리 무당들이 봤을 때 퇴치가 조금은 그래도 수월해. 그런데 내 집안에 이 지방령이 나랑 조상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 한이 바깥으로다가 표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무당이 찾지도 못할 뿐더러 찾았을 때에 굉장히 힘든 구판이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내 진짜 오래전에 그 지방령에 이걸 푸는 과정이었을 때 굉장히 힘든 하루가 기억이 나죠. 지방령 하면 딱 그날 하루. 어떤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방령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원한이 극락으로 못 가고 계속 그 집안에 대가 내려갈 때까지 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난 이 공간에 있을 거야 하는 게 지방령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어느 집안에 보니 증조 때에 신을 모셨던 조상님이 계셨어. 근데 그 아래 세대에 여기에서 너무 살아있을 때도 한이었고 돌아가셨을 때도 한으로 일했던 이 자손분 중에 한 분이 계셨던 거야. 이분의 밑으로 이 자손들이 계속 구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없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증조 때에서 신을 모셨던 집안인데 힘은 있는데 왜 그러면은 살아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자손들이 굿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이 집안은 가세가 계속 기울어질까? 왜 내 집에 찾아온 이 손님은 막판에 다른 점집에서 신내림이라는 그 말을 듣는 상황까지 왔을까? 그런데 나는 이 자손은 제작감이 아닌 거야. 네. 근데 증조 할머니도 아니라고 얘기했대. 네. 근데 이 손님은 벌써 들려. 들려. 아, 할머니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린 곳은 아닌데 내가 그 집안 자손을 살리고자 구슬하는 그 길을 탁 문을 여는데 지방령은 증조 할머니의 즉 며느님 살아생전에도 굉장한 시집살이와 또 며느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증조 할머니가 이 할머니의 굉장히 이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무당이었는데 본인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불구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다른 집에 지금 현재 말하면 돌싱 새끼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후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무당이었던 할머니는 이 며느님이 가정이 있었던 며느리였기 때문에 믿질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내 새끼가 장애가 있었다 보니 더더욱 믿지 못하는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이 며느님은 그 눈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평생 시부모님과 한결같이 언제쯤 나의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줄까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며느님이 또 며느리를 봤을 거 아니야.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 집 살림을 탁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건너뛰고 손주 며느리한테 탁 건네준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시어머니는 너무 착했기에 그냥 갔던 거예요. 후손들한테 존재 가치가 없었어. 그런데 죽고 나 보니 살아서도 나의 존재가 없었고 죽고 나서도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문 밖을 그냥 조상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원한이 이 집안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이 문 밖을 이 할머니의 원한이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야말로 지방령이 맞구나. 그래서 그 지방령의 이 할머니의 원한을 풀어야 할머니 역시 지방령이라는 그 문구의 타이틀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지방령이라는 문구를 깨기 위해서 구판이 벌어지는 걸 보니 천신의 벌전은 이 며느님이 아니었고 증조 할머니, 시어머니 자리. 이 할머니가 어쨌든 신의 자리였고 신의 자리였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느 한 인간의 그치? 원한을 이렇게까지 귀신이 돼서도 집안을 떠나지 못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은 이 증조 할머니가 한 거잖아. 그러니 이 할머니의 신의 벌전이 맞은 거야. 그래서 신의 벌전을 풀어야지 되고 또 지방령이라는 건 특정 지정 장소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며느님의 죽어서의 벌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당산의 신령님, 본양 신령님 이런 또 죽은 이 며느님 이분의 또 이제 잘못이 있었으니 그걸 또 벌전을 풀었어야 했고 그걸 또 벌전을 풀고 나 보니 인제야 비로소 이 할머니의 조상의 한이 그제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또 조상이 한을 풀고 나니 이제서 이 손님이 자손이 정말 복받쳐서 진짜 눈물 콧물 복받쳐서
작별의 인사를 이 할머니와 정말 진심으로 나누더라. 그러고 나니까 할머니가 정말 우리가 어떤 천도제를 하지 않아도 한을 풀고 나니 할머니가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다가 그제서 자손들과 인사를 하고 떠나시더라. 그래서 이 지방령이라는 것은 진짜 뭐 자살기, 원한기 뭐 이런 악기들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귀신들은 조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한이 원한이 계속되면 지방령은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고 나는 세대가 시대가 바뀌더라도 이 지방령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남한테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쉽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이 선생님이 직접 지방령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뭐 부적을 붙여가지고 먼지가 되고 뭐 사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아, 그게 뭐냐면 나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그 지방령이 된 그런 그분을 내가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지방령을 풀어내기 위해서 굿을 주관을 한 거였고, 또 다른 이제 지금 PD가 물어보는 그 상황은 인간한테 해코지한 그 지방령을 분리를 하기 위한 질문이잖아. 그거는 내가 한 굿과 좀 다를 수 있지. 그치? 인간한테 해코지했으니까 나는 그 지방령이라는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 거라면 지방령이 계속 지방령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이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를 하던 풀로 지져내던 어찌 쇠사슬로 묶었던 어떻게 뭔가가 방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치. 좋습니다. 사실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또 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는데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딱 이런 색이야. 원기들의 그냥 조폭 세계의 우두머리가 지방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귀신들을 이렇게 쉽게 만만히 그런 거는 정말 금지했으면 좋겠다. 사실 또 괜히 일반에 퍼져 있는 비방 상식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지 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쌤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